오늘은 그래프만 볼 거예요. 그래프를 활용하는 건 목요일날 할 거고, 그래서 목요일날 범위 다 끝내고 금요일부터는 매일 시험 봅시다. 금요일부터는 매일 시험 봅시다. 왜? 진도 리뷰 코스 다 돌리면은 그때부터 매일 시험 봤잖아.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시험 봅시다. 아, 그때 오자마자 바로 보자고? 왜? 질문하는 애들 있잖아. 질문하는 애들도 있어서. 질문하는 시간은 어쨌든 보장을 좀 해주는 것 뿐인데 왜? 끝나고? 시험 보기 전에 질문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겠어? 뭐 다 동의한다면 그렇게 하고. 야, 우지 표정이 안 좋은데? 제 표정이 안 좋은데? 어. 어. 32의 n제곱근 그거 관련된 거 물어봤는데 어. 모르던데요. 예? 야, 32 n제곱근 몰랐다며. 어? 그니까 얘가 고발하자마자 와. 어? 고발하자마자 오고 있어. 어? 뭘 그럴 수도 있죠, 임마.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 숙제. 야, 알아서 답지랑 봐, 임마. 답지에 맞춰, 답지에. 답지에 부 이런 것들을 맞춰. 너 그렇게 하면 오히려 화면이 더 크게 나온다. 거기가 더 나와, 임마. 좁아, 임마. 아씨, 서준이를 내쫓아. 그러니까 서준이 절로 보내. 네가 거기 있을 생각을 하지 말고, 임마. 아, 저러니까 왠지 일찍 끝내주기가 싫어졌어요. 저러니까 일찍 끝내기가 싫어졌어. 넌 좋지. 너만 개꿀 아니야, 너만? 아, 그 506번 좀 빨리 좀 오라 그래. 이음 22번도 있대. 자, 오늘은 교재 55쪽입니다. 55쪽에서 그래프 마지막이고요. 아, 시험범위 마지막 부분을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드디어 들어왔으니까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얘기를 해주자면 그래프 잘하고 싶죠? 그래프 잘하려면은 여기 삼각함수는 다 필요 없고 이것만 확실하게 좀 잡고 가세요. 이거 서준이 이거. 저번 주 거 제 시험지. 응, 나중에 풀어봐. 알았지? 응. 이번 주 시험은 전범이죠. 이번 주부터는 전범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전범입니다. 계속 쭉. 이번 주 금요일부터 툭하면은 계속 시험 볼 거예요. 다음 주까지 계속 시험 볼 겁니다. 화요일도 시험 보고 목요일도 시험 보고. 참고로 파이널 모의고사요? 어떻게 해줄까? 파이널 모의고사 어떻게 해줄까? 참고로 오늘 1학년들 시험 봤거든요. 걔는 평균 높아요. 걔네 평균 개 높았어. 1학년 1학기 거? 저요 그때 잘했어요. 지수로 한거 시켜. 지수로 글을 시켜야 돼? 저도 그때 잘했어요. 다항식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랑 항등식이랑 나머지 정리하죠. 그 못하면 눈이 민 거예요. 그때 못하는 애들 있던데? 다른 학원 좀 못하는 애들 있던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잘하긴 해요. 전반적으로 다 잘해요, 걔네들. 꿈이 가래 있어요. 영어 자꾸 F1 봐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공부 좀 해.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공부 좀 해, 임마. 자! 슬라이드는 9개. 개념 설명하는 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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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4개. 다시 얘기하면 문제도 4개. 끝. 이게 다예요. 오늘 문제 4개 하고 끝입니다. 오늘 문제 4개 하고 끝인데 여기는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개념들 몇 가지만 좀 잡아주고 가시면 되겠고 삼각함수 그래프는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극명한 테크닉이 하나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은 개꿀이고 모르면은 오히려 문제를 빙빙 돌려서 풀리기 때문에 더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좀 많고요. 요즘 트렌드는 딱 그런 테크닉을 잘 써야지 잘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함수 그래프 되게 잘하고 싶으면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지금 현재 이쪽에 해가지고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 잠깐만.
원장님 카톡. 자, 됐을 때 여기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요. 여기는 요즘 수능 트렌드가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자면요. 첫 번째, 전략 싸움입니다. 여기는 확실하게 전략 싸움입니다. 전략을 많이 알고 있으면 오케이. 그러면 이 문제는 되게 쉽게 풀려요. 대체 여기까지는요. 되게 쉽게 풀리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잖아. 그럼 오히려 빙빙 돌려서 풀려야 돼. 그럼 빙빙 돌아서 풀면은 오히려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럼 여기에 시간을 잡아먹을 거거든. 그래프 문제는 많이 안 나올 거야. 그리고 그래프 문제는 여기 있는 것만 잘 풀어도 문제 없을 겁니다.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여기 있는 것만 잘해도 어느 정도는 문제가 없을 거고, 그리고 여기 파트 만들 때는 특별히 기출문제를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좀 제대로 봐야 되니까. 그래서 기출문제 많이 봤는데 그 기출문제 정도를 이렇게 이렇게 좀 모아놓고 보니까, 테마별로 나눠서 보니까 테마가 딱 지금 여기 적혀져 있는 거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내가 안 다루고 있는 건 바로 뭐냐면 그거 하나. 그래프 가지고 그 주기나 이런 것들 판단하는 거, 이런 것들 지금 현재 하나만 남겨두고 있는데 그거는 목요일날 연습을 하고 끝낼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미정계수 구하고 그런 것들은 목요일날 연습을 조금 해볼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개념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자.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개념 확실하게 잡고 갑시다. 그게 오늘 수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개념만 잘 잡아도 여기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갑시다. 자, 첫 번째는 주기함수입니다. 그 주기함수는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데 결국 뭐냐? 우리는 주기함수는요. 어떤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얘 그래프 모양이 계속 뭐 하고 있는 걸 우리는 주기함수라 그래요? 반복하는 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거를 약간 수식으로 되게 있어 보이게 쓰려면 바로 어떤 거를 써주면 되냐면 이런 거. 잘 봐.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x를 기준으로 어떤 일정한 숫자만큼을 계속 더해서 나오게 된 거랑 그냥 자기 자신 함수 fx랑 둘이 서로 같은 관계가 성립하면 이때 우리는 주기함수라고 성립을 합니다. 그때 여기 있는 요 p 있죠. 그때 여기 있는 요 p가 있을 건데 우린 여기 있는 요 p를 잡아서 그때 여기 있는 요 p를 잡아서 우린 얘를 뭐라 그러냐면 이걸 주기라 그러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p를 잡아서 얘를 주기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 있는 p는 아무거나 오진 않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p가 올 수 있는 건 되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제한적인 친구들만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면은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럼 내가 질문할 건 이거야. 그럼 여기 있는 p는 반드시 누구만 올 수가 있다라는 게 포인트지? 아니지. 여기 있는 주기 p는 무조건 뭐냐면 반복주기거든요. 그럼 그 반복주기는 가장 큰 수가 와야 됩니까? 아니면 가장 작은 수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가장 작은 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정수 아니면 유리수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서 p는 무조건 가장 작은, 그 중에서도 음수는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양수가 온다라는 것까지. 왜? 간격은 어쨌든 길이, 거리이기 때문에 그 거리만큼은 양수로 어떻게든 재잖아요. 그래서 걔들을 다 양수로 표현할 수 있다. 요 정도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돼. 주기는 그래서 p 요 정도까지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프에서 만약에 이렇게 주어졌다. 만약에 어떤 그래프가 문제에서 이렇게 대놓고 졌다. 그럼 x 뒤에 붙어있는 그 숫자 있죠. 그거만큼 걔는 계속 반복하고 있다. 요 정도 우리가 확인하고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프에서 가끔 저렇게 줄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표현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되겠고, 그러면서 주기함수의 대표적인 3대장이 있죠? 저게 바로 여기 있는 사인과 코사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탄젠트, 이렇게 세 가지가 주어지게 되는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빠르게 보고 넘어갑시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사인 같은 경우는요, 우리는 반지름분의 y좌표를 우리는 사인이라 그러고 반지름분의 x좌표를 우리는 코사인이라 그러죠. 그럼 걔네들을 봤을 때 그럼 y좌표, x좌표 모두 다 이렇게 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 돌려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솔직히 얘기하자면 y좌표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를 왔다 갔다 거릴 거고 x좌표도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를 왔다 갔다 거리겠지. 다시 하면 얘네들 왔다 갔다 거리면서 결국 얘네들이 함수값이 그려지게 될 텐데, 근데 분자에는 뭐가 와도 상관이 있으니까 아니면 없으니까? 분자에는 뭐가 와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분자에는 뭐가 와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은 어디서 각을 재더라도 값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어디서 값을 재더라도 각을 재더라도 값은 존재할 거니까 결국 정의역에서는, 정의역은 결국 뭐야? 함수값을 결정해주는 기준점이 되겠죠. 그럼 함수값을 결정해주는 기준점의 제한은 있다란 소리 아니면 없다란 소리야? 없다는 소리가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걔네들은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의역은 결국 뭐가 된다라는 것만 기억해주면 되냐면 다 적어. 그래서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됩니다.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은요, 점근선 따위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점근선이 없고 대신 함수값들은 정해지지. 그래서 함수값들 자체는 왔다 갔다 여기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계속 왔다 갔다 거리고 있어요?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거리고 있지. 그래서 여기 있는 지역 자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왔다 갔다 거리고 있냐면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만 계속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인과 코사인 같은 경우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한다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다. 계속 왔다 갔다 거리니까 존재하겠냐 존재하지 않겠냐 최대 최소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잘 기억하자. 사인 코사인의 최대값은 얼마고 그러니까 1이고 최소값은 그래서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주기입니다. 그럼 주기가 가장 중요한데 주기는 결국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그 순간입니다. 그럼 주기는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그 순간 그럼 얘가 딱 몇 도일 때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오기 때문에 무조건 360 그치? 그게 바로 2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2파이일 때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오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주기는 그래서 몇 파이가 된다라는 것도 같이 잡아주셔야 돼요. 그치? 그래서 주기는 2파이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D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프에서는. 이제부터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학교에서 절대 안 알려주는 물론 알려주는 선생님도 계시지만 거의 잘 안 알려주는 내용이고 문제에서는 거의 없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없는 내용이긴 한데 얘네들 대칭성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좀 우리가 체크를 좀 해주고 넘어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좌표정할 때 좀 많이 중요해요. 생각보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자, 그때 우리 사인 같은 경우는요. 반드시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모양이 나오지. 그럼 여기 이런 모양을 잘 보시게 되면 여기 잘 봐. 여기 이렇게 했을 때 얘네들 사이가 원점에 대해서 현재 뭐를 이루고 있는 상태가 돼요? 지금 현재 그래프 보면 얘네들 자체가 원점에 대해서 무슨 관계를 이루고 있지? y는 x대칭이 아니라 얘가 원점에 대해서 거리가 똑같이 떨어져 있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들 원점에 대해서 거리가 똑같이 떨어져 있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결국 y는 sin x라는 것 자체는 결국 어떻게 되냐? 결국은 뭐야? 플러스로 간 쪽이랑 마이너스로 간 쪽이 현재 부호가 완벽하게 반대예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프를 그려서 보게 되면은 여기 그래프를 참고해서 봤을 때 얘가 현재 모양이 반대야. 그러니까 얘가 현재 위아래가 서로 뒤집힌다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sin x 같은 경우는 여기 마이너스 x로 그려진 게 원래 우리 양수일 때 나오게 되는 그 함수값에 뭐를 붙인 거랑 같냐면 마이너스 붙인 거랑 같다라는 관계가 그래서 성립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건 여기 그래프를 보고 한 번에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그래프를 보고 봤을 때 얘는 현재 마이너스만 달라졌는데 함수값 자체도 마이너스가 붙은 관계가 돼버리잖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야. y는 x 대칭은 서로 바뀌는 관계인 거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생기는 관계지. x가 달라졌고 y도 똑같이 달라지는 관계. 이걸 우리는 무슨 대칭 관계라 그래요? x, y, 원점, y는 x 네 개 중에 어디야? 그게 원점 대칭이거든. 그래서 sin x는 원점 대칭 관계다. 이것도 같이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사인은 원점 대칭 관계고요. 자, 우리 코사인 같은 경우는요. 반대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같은 경우는 잘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얘를 기준으로 봐봐. 그럼 여기 있는 얘 파이랑 그 다음에 여기 조금 더 이렇게 연결해서 나오게 되는 그 마이너스 파이랑 얘네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 비교를 해보면 얘네들 자체를 봐봐. 그럼 얘네들은 현재 여기 있는 요 축을 기준으로 그대로 접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 아니면 없어? 있죠. 그대로 접었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오히려 마이너스를 붙였는데 그러니까 x값에 마이너스를 붙였는데 함수값에 변화가 생겼어요? 아니면 안 생겼어요? 안 생기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런 관계를 우리는 무슨 대칭 관계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이런 관계를 무슨 대칭이라 그랬어요? y는 x? 아니지. 이게 무슨 관계야? 요즘 물 먹고 있어요. 이게 무슨 대칭 관계야 이거? 시끄러워. 이게 뭔 대칭 관계야 이거? 우리 이렇게 x에 마이너스 붙여도 y값이 그대로 나오는 관계.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의 영향을 전혀 안 받는 상태. 그럼 얘는 이 선에 대해서 접힌 거야? 아니면 여기 가로선에 대해서 접힌 거야? 가로 세로. 그치? 요 선에 대해서 접혔지. 그걸 우리 무슨 축 대칭이라고 하냐고? 그래, y축 대칭. 그래서 코사인은 y축 대칭 관계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코사인은 무조건 y축 대칭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코사인은 왼쪽에서 그리든 오른쪽에서 그리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제 원점을 기준으로 그리는 게 똑같이 그려지고요. 사인은 위아래가 조금 더 뒤집혀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얘네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얘네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뭐냐면 얘야.
사인과 코사인 자체는요, 얘네들 자체가 평행이동한 관계의 그래프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들 자체가 평행이동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 평행이동의 관계로만 이해를 하시면 이 문제는 풀립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관계를 한번 같이 한번 보게 되면, 그래서 얘네들은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은 봐봐. 그때 여기는 y는 코사인 x라는 요 그래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잘 봐봐. 잘 봐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사인은 코사인 0과 코사인 360만 잡아놓고 그래프 모양만 생각하면 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린 여기는 2파이까지만 하나 잡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린 코사인 0일 때 얼마라는 걸 알고 있어요. 1, 마이너스 1, 0. 셋 중에 어디야? 1이지? 그러면 코사인 0일 때 1이고 코사인 360이 될 때 다시 어디가 되냐면 1이 되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서 얘는 어떻게 돼? 한 번 그냥 이렇게 꺾였다가 올라가는 2차 함수 모양의 그래프가 됩니다. 이게 현재 코사인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코사인은 이거야. 사인을 생각해보세요. 그럼 사인 0과 사인 180과 그 다음에 사인 360을 알고 있으면 오히려 그래프 그리는 게 수월하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사인 0부터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 사인 0은 얼마지? 0에서부터 시작하고 사인 얼마가 됐을 때 처음으로 1이 돼요? 30? 60? 1 몇 도? 사인 90. 그러니까 2분의 파이일 때 처음으로 1이 되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사인 180이 되면 다시 얼마로 떨어지게 되고 이때 다시 0으로 떨어지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270이 되면 다시 이때 내려갔다가 마이너스 1이 되면서 다시 0으로 되돌아오는 이런 왔다 갔다의 그래프가 그려져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잘 봐봐. 그때 여기에서 코사인에서 잡아줬던 이 친구와 사인에서 잡아줬던 이 친구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보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보면은 사실 끝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코사인 x는 사인 x를 보면 얘 지금 이제 봐봐. 얘 이렇게 해가지고 옮겨서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지. x좌표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x좌표가 이만큼 옮겨졌다라는 거잖아. 근데 그만큼 더 오른쪽으로 갔다라고 생각해줘도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만큼 더 오른쪽으로 갔다라고 생각해줘도 되기 때문에 그 둘을 같이 잡아서 풀게 되면은 얘네들의 평행이동한 관계가 나오게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 사이의 평행이동 관계를 이용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결론 낼 수 있다. 얘네 현재 보게 되면 잘 봐. 잘 봐. 좌표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얘네 현재 좌표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 현재 좌표 변화한 건 같은 함수값을 가지고 있는 친구에서만 변화한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친구가 어디로 변화했는지를 보자면 여기 있었던 이 친구에서 여기 있는 이 친구로 변화한 거죠.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봐줄 수 있지. 다시 얘기하자. 그럼 얘는 무슨 쪽으로 이동한 거야? 왼쪽 오른쪽으로 옮겨졌으니까 얘는 X축이야 Y축이야? X축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만 이동이 되었습니까? 라는 걸 마지막에 알아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럼 얘는 몇 분의 파이만큼만 이동시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치? 2분의 파이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더 옮겨도 어차피 상관없는 거예요. 주기함수니까. 그래서 얘가 그래서 여기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랑 같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사인과 코사인은 똑같이 그려집니다. 다만 평행 이동의 관계만 주어질 뿐이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시험 볼 땐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시험 볼 땐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오늘 많이 뭘 던질 거예요. 많이 뭘 던질 건데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 걸로 오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자, 마지막 탄젠트입니다. 자, 이 친구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친구랑 같아요? 아니면 좀 달라요? 조금 다르죠? 조금. 왜? 얘한테만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기 때문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거 아니야 이씨. 조금 다르죠. 이 정도 조금. 그쵸? 조금. 요만큼 다르죠. 요만큼 다른 이유를 얘기해 주지. 요 정도 달라요. 어쨌든. 자, 그래서 여기 조금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죠. 왜? 얘네들만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에 내가 깜빡하고 안 썼나 보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에 뭔가 추가적으로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그거를 생각하려면 우리 탄젠트들의 값들을 읽어보자. 그럼 탄젠트들의 값들을 읽어보자면 첫 번째 탄젠트 0입니다. 탄젠트 0은 얼마지? 0이야. 탄젠트 30은요? 3분의 루트 3. 그쵸? 루트 3분의 1이죠. 탄젠트 60은요? 루트 3. 그리고 탄젠트 90이 얼마예요? 없다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탄젠트 90은 무한이야. 다시 얘기 뭐야? 무한이라는 것 자체가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 결국 뭐야? 어떤 하나의 값에 대해서는요. 각이
어떤 각이냐에 따라서 탄젠트의 값이 없는 것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게 탄젠트의 특징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린 이미 이런 걸 알고 있거든. 절대 얘가 지날 수 없는 점이 있지. 아니면 선이라든가. 그럼 걔네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렇게 38선 같은 거 그릴 수 있지. 그럼 그 38선을 우리는 세 글자로 무슨 선이라고 얘기했어요? 절대 지날 수 없는 선. 이걸 우리는 무슨 선이라 그래? 그치. 그걸 점근선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걸 점근선이라고 하기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뭐야? 점근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좀 달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탄젠트는 조금 다르게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되겠는데요. 그럼 탄젠트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각에 따라서 여기 있는 각에 따라서 값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존재하지 않은 것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관건은 각입니다. 각. 그러니까 여기서는 각이 되게 중요하니까 결국 뭐야? 각을 잘 정해줘야 돼. 그래서 뭐야? 얘는 정의역이 제한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는 그래서 정의역이 제한돼 있어. 그 정의역은 절대 몇 도만 아니면 된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돼. 몇 도만 아니면 돼? 90도에 관련된 애들만 아니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는 절대 90도에 관련된 애들만 아니면 돼. 그래서 이렇게만 써줄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x 자체는 우리는 2분의 파이만 아니면 돼. 근데 얘가 계속 똑같이 탄젠트도 똑같이 계속 반복은 할 거니까 주기가 존재하겠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2분의 파이에다가 얼마만큼 더한 것만큼만 가주면 되냐면 이렇게 주기.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주기에다가 우리는 2분의 파이만큼 더한 애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주기에다가 우리는 어떤 정수를 곱해주고 거기에 우리는 2분의 파이를 더한 애들만큼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절대 함수값을 가지진 못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걔네들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실수는요. 어쨌든 탄젠트 값을 찾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나머지는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인 결국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줄 거냐면 실수들을 모은 거. 그걸 우리는 정의역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함수값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90도일 때 무한으로 간다는 거잖아. 그럼 얘네들은 현재 y값의 제한, 즉 함수값에 대한 값의 제한은 생겨야 안 생겨요? 걔가 결국 쭉 뻗어가는 무한관계야. 그럼 얘는 제한이 생기겠니 안 생기겠니? 그래프 자체로 봐도 알겠지만 안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오히려 치역이 실수 전체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만약에 탄젠트의 최대 최소를 찾으라 그러면은 무조건 값이 제한돼 있어야 됩니다. 실수 전체에서 물어봤지? 답 없다잉.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실수 전체에서 물어보면 절대 답 없어요. 그래서 탄젠트 같은 경우는 최대 최소 구하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는데 탄젠트의 최대 최소 구할 때는 무조건 범위가 제한돼 있고 그 범위의 양 끝이 무조건 최대값과 최소값이에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범위만 잘 확인해주면 됩니다. 왜? 실수 전체면서 얘가 그래프를 보니까 계속 올라가는 함수야. 즉 증가함수거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이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최대 최소 구하려면 무조건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생각하세요. 최근 기초에 나왔습니다. 수능 기초에 나왔기 때문에 감안하고 보셔야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결국 뭐냐? 정의역 같은 경우를 봤더니 x가 절대 안 되는 게 생긴단 말이야. 그럼 결국 뭐야? 걔네들을 기준으로 뭐가 생길 거냐면 요렇게 잘 보세요. 요렇게 이런 점근선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점근선들도 똑같이 계속 반복하겠냐 반복하지 않겠냐? 반복하니까 결국 여기 있는 점근선들 사이의 간격을 잰 게 결국 뭐가 될 거냐면 그게 주기가 되겠지.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주기는 바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탄젠트는 그래서 찾기가 쉬워요. 바로 뭐냐면 여기 있는 점근선의 간격. 이거를 우리가 주기라고 잡아주고 풀시면 돼요. 그럼 점근선들 사이의 간격을 보게 되면 여기 90도랑 마이너스 90 사이의 간격만 재면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들 사이의 간격을 재니까 원래 탄젠트의 주기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탄젠트의 원래 주기는 파이가 되는 겁니다. 혼자 달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탄젠트 혼자 달라요. 그래서 탄젠트는 파이가 됩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됐지?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다 괜찮죠?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마지막 우리는 이제 탄젠트의 대칭성을 마지막으로 확인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탄젠트 자체도 그래프만 봐봐. 이런 그래프거든? 이런 그래프거든? 그럼 얘 현재 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 현재 얘랑 무슨 대칭 관계예요? 보니까 얘네 둘이 현재 무슨 대칭 관계야? 원점 대칭 관계죠. 왜? x가 달라지면서 y가 똑같이 달라지죠. 부호가 바뀌지.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 자체도 이런 관계가 성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 자체가 성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현재 무슨 대칭이다 라고 잡아줘야 돼. 그러니까 얘가 무슨 대칭이다? 그치. 그래서 얘네들 자체가 원점 대칭이다. 여기까지만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자체가 요렇게. 그래서 얘네들 자체가 우리는 원점 대칭이어라. 여기까지만 잡아주게 되면은 끝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들 자체가 원점 대칭 관계 여기까지만 잡아주게 되면 사실 다 끝난 겁니다. 개념은.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문제 4개가 남아있는데 그 4개만 풀고 우리 오늘 연습 좀 많이 해봅시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번부터 좀 빡셉니다. 빡센 기출문제인데요. 나름 되게 잘 나옵니다. 나름 되게 잘 나오는 기출문제고 이거 좋아하는 학교들이 재고, 동산 이 둘이 특히 제일 많이 좋아합니다. 알겠지? 근데 이거는요. 이렇게 얘기해주자면 쉬운 문제입니다. 이건 쉬운 문제입니다. 뭐만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되냐면 삼각함수의 특징 하나만 알고 있으면 얘는 개 쉬운 문제입니다. 왜? 여기서 내가 너네한테 물어볼 거는 알파, 베타, 감마예요. 저거 찾는 호구 없겠죠? 저거 못 찾아요. 왜냐면 너네 생각해봐. 사인값이 3분의 2인 거 찾아봐. 뭐야? 있어요. 있긴 있는데 너네가 그거 삼각함수 표 가지고 보지 않는 이상 모르지. 있긴 있겠지만 됐나 여기까지는요? 정확하긴 모르거든. 나도 몰라요 솔직히 얘기해서. 표 가지고 보지 않는 이상. 그럼 그 표가 안 주어져 있는 요런 문제에서 그럼 얘네들 알파, 베타, 감마를 찾으려고 하면은 답이 당연히 나오겠냐 안 나오겠냐? 안 나오겠지. 그래서 이 문제는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전략을 하나 잡고 풀면 이 문제는 개 쉬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걸로 설명하죠. 지금 여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잘 봐라. 이게 지금부터 시작한다. 전략은 개념은 이게 다야. 근데 삼각함수가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 개념에 없는 것들을 물어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개념에 없는 것들을 물어보려고 하고 그거의 대표 문제가 바로 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한번 보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 사전 지식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포물선의 대칭성이라고 적을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 자체를 내가 지금부터 이렇게 좀 적어주겠습니다. 그래서 포물선의 대칭성입니다. 그 포물선의 현재 가장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첫 번째 바로 몇 차 함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1학년 때 배워 포물선의 가장 대표적인 주자 몇 차 함수? 그렇지. 2차 함수가 가장 대표 주자야. 그러니까 여기는 2차 함수도 존재하고 지금 그 2차 함수랑 얘랑 그럼 도대체 뭐가 똑같은데요를 보는데 잘 봐. 여기를 기준으로 잘라볼게요. 이렇게만. 됐죠?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기준은 얘네 잘라볼게요. 그리고 이쪽을 기준으로 얘네 한번 잘라볼게요. 즉 삼각함수 자체도 이렇게 부분으로 잘라봐봐. 그럼 얘네들 부분으로 자르면 얘네 자체 다 무슨 모양을 가지고 있어? 이거든 포물선의 모양을 갖추고 있지. 다시 한번 뭐야? 포물선을 연결한 거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포물선을 그냥 하나로 연결해놓고 나왔기 때문에 결국 뭐야? 포물선의 대칭성은 이차함수뿐만이 아니라 삼각함수. 그 중에서도 사인과 코사인은 다 비슷한 모양으로 그려지니까 얘네 둘 다 성립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지금 다 2개 더.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얘 사인 x 그래프와 코사인 x 그래프 얘네들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까지 추가했을 때 나오게 되는 그 포물선의 대칭성. 여기서는 많이 사용할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얘네 많이 사용할 건데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뭐 별거 대단한 거 얘기하진 않고 여러분들 1학년 때 들었던 얘기들을 하나 볼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얘 대표적인 포물선 저게 있다라고 칩시다. 그럼 여기 있는 포물선 자체로도 대칭을 이루고 있지. 바로 어디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지. 이 포물선은 항상 어디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지? 어디에 대한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이 포물선 자체가 X? 이러면은 큰일 나는 거야. 원점? 아니야. 꼭지점에 누구 좌표? 원점 아니야. 꼭지점은 맞아. 꼭지점은 뭐야? Y? 땡. 꼭지점에 X좌표를 기준으로 축의 방정식이 그려지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린 얘가 여기 있는 요 선이 생기는데 이 대칭축이 생기는데 이게 바로 꼭지점의 X좌표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꼭지점에 X좌표가 나오게 되는데 그 꼭지점의 X좌표를 나는 지금부터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이걸 우리 중학교 때 축의 방정식이라고 배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중학교 때 축의 방정식으로 배웠던 친구인데 이걸 고등학교 때는 뭐로 배울 거냐면 나는 이거를 대칭축이라고 다시 한 번 더 이름을 붙일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의 이름을 나는 대칭축이라고 다시 한 번 더 잡아주겠습니다. 결국 누구를 확인하는 거냐면 대칭축을 확인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은 현재 이미 뭐냐면 선대칭 도형이야. 그러니까 얘네들 자체가 이미 선대칭 도형이란 소리는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자면 뭐가 되냐면 이 선을 기준으로 얘네들을 접어.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접으면
완벽하게 포개어진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얘네들은 포개어지진 않는다는 소리예요? 선대칭이라는 말 자체가 완벽하게 달라붙는다는 소리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나는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줄 건 바로 뭐냐면 그럼 여기에 같은 y 값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존재하겠지. 그러니까 같은 요 y선을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 존재했을 때 나오게 되는 얘네들 사이의 간격. 그래서 우린 여기 있었던 얘 간격과 얘 간격은 결론적으로 같다라는 걸 알아야 돼? 아니면 다르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간격은 같다라는 게 지금 여기서의 내용이야. 그러니까 우린 이걸 가지고 1학년 땐 좌표 찾고 그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찾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했던 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1학년 때는 그걸 했었고 지금 이거를 어디다 적용시킬 거냐면 이 삼각함수에다가 적용을 시킬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삼각함수를 계산을 하려면 여기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럼 봐봐. 나는 여기에서 생기게 되는 그 같은 y값을 가지고 있는 x좌표 두 개. 나는 얘네들을 알파랑 베타라고 잡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들 알파 베타라고 잡았을 때 그럼 여기 있는 요 꼭지점의 x좌표 즉 대칭축의 좌표를 얘네 둘을 가지고 바로 찾을 수도 있단 소리가 돼? 없단 소리가 돼? 얘네 둘을 가지고 얘도 찾을 수 있단 소리가 돼? 없단 소리가 돼? 얘네 둘은 이거 찾을 수 있어? 없어요? 있단 소리야. 왜? 같은 거리만큼 떨어졌다는 건 얘네들 자체가 몇 대 몇 내분점이기 때문에 1대1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중점이 된다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꼭지점의 x좌표 이 대칭축인데 이거는 결국 뭐가 나오냐면 중점 공식에 따라서 우리는 알파랑 베타 더한 거를 반으로 나눈 것만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어야 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게 내분점 중점 공식에 의해서 저기까지도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얘는 저거 하나만 더 추가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하나만 추가해 줘. 그리고 두 번째 사전 지식입니다. 그때 그 두 번째 사전 지식은 바로 뭐냐면 이 문제 풀 때 필요한 두 번째 사전 지식은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삼각함수의 함수값. 이 정도는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때 여기 있는 삼각함수의 함수값인데 다 외우라고 안 할 테니까 지금 내가 적어준 것만 확실하게 외우세요. 이건 그래프 그릴 때 적어도 찍긴 찍어야 되는 점들이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그래프 그릴 때 적어도 찍어야 되는 점들이야. 적어도 사인과 코사인 그리려면 이 정도는 찍어야 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찍어서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그것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주고 걔네들만 외우세요. 추가적으로.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걔네들만 대충 알고 있으면 모양은 안 외워도 알아서 저절로 그려진단 말이야. 대충 어떤 모양으로 그려질지가 나온다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도 추가적으로 같이 한 번 더 기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볼 게 바로 뭐냐면 사인입니다. 그럼 사인 x 같은 경우는요.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몇 도가 기준이냐면 무조건 90의 배수들이 있습니다. 90의 배수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무조건 기준이에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사인 x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 네 개 점은 알고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첫 번째는 바로 누구냐면 여기 사인 2분의 파이. 즉 90도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있는 사인 우리는 파이 180도일 때. 그 다음에 우리는 사인 몇 도일 때도 알고 있어야 되냐면 270도. 즉 2분의 3파이일 때랑 마지막 사인은 결국 몇 도일 때까지도 알아줘야 되냐면 0도. 0도의 다른 말이 몇 파이예요? 2파이 360이지. 그래서 내가 90의 배수들만큼은 외우라고 했던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네 개의 값 정도는 외워. 이건 정도는 외울 수 있잖아.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 사인 90은 알아? 얼마야? 사인 90 얼마야? 1이야. 그래서 90일 때 최대값 갖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사인은 1이 최대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서 최대값 갖고 그럼 180일 때 다시 얼마가 된다고? 다시 0으로 떨어진다. y좌표가 다시 0으로 되돌아오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다시 0이 되고 270도가 됐을 때 얘가 계속 한없이 아래로 내려가지.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얼마를 향해 가게 되고 마이너스 1을 향해 가게 되기 때문에 270일 때 최소가 나오게 되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결국 최소가 되고 마지막 2파이 처음으로 되돌아왔을 때 다시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얘가 다시 마지막에 0이 됩니다. 그래서 사인은 이렇게 4개만 알고 있어서 찍으면 결국 최대로 먼저 갔다가 점점 최소를 향해 갔다가 다시 0으로 돌아오는 그런 그래프가 그려져.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외우시면 더 효율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y는 탄젠트 따위는 0도 하나만 외우시면 되니까 탄젠트는 안 적어드리고 코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코사인 하나만 더 적어주자면 y는 코사인 x가 있습니다. 그때 여기는 코사인도 마찬가지 뭐의 배수들만 잘 확인해 주기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그치 90의 배수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90의 배수들만 추가적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코사인 2분의 파이와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있는 코사인 파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 있는 코사인 결국 우리는 코사인 2분의 3 파이와 마지막으로 코사인 몇 파이까지만 확인해주면 되냐면 2파이까지 똑같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 코사인 0일 때 얼마야? 코사인 0일 때 얼마야? 코사인 0일 때 얼마야? 코사인 0일 때 얼마예요? 첫 번째. 그치 얘가 1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얘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최대점에서 우리가 출발을 해. 그러면서 코사인 잠깐만 얘가 1이야? 코사인 90인데요? 코사인 0일 때이나 그럼 코사인 90일 때는 얼마가 돼요? 0이야. 90도일 때 0이 된다. x좌표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그래서 0에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180도가 됐을 때 한없이 떨어지지. 그러니까 x좌표 입장에서 가장 작은 값이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얼마가 될 것이며 얘가 마이너스 1이 될 것이며 270도가 됐을 때 다시 얼마로 올라가면서 0으로 올라가면서 0도 2파이가 되었을 때 얘가 다시 1이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애초에 시작할 때 최대야. 그래서 애초에 시작할 때가 최대고 오히려 우리 180도가 됐을 때 가장 작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차함수 모양이 나오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 정도는 체크하고 가자. 이 정도는 체크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그래서 이 정도는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랑 저 정도 쟤네 둘만을 가지고 나는 이 문제를 가볍게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쟤네 둘만을 가지고 문제를 풀게요. 잘 한번 보세요. 정리 다 됐나요? 정리하실 분들은 정리하시고요. 다 됐으면은 여기 보세요. 다 됐으면 여기 보세요. 갑시다. 여기서 이렇게 쭉 한번 그럼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부터 여기 문제 풀어줄 테니까 잘 봐봐.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딱 보는 순간 우리는 여기 있는 y는 3분의 2라는 직선과 저기는 sin 파이 x가 만나고 있는 x좌표들 여기 있는 점들의 x좌표들을 찾아서 우리는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알파, 베타, 감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라고 잡았을 때 우리는 첫 번째 f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1과 f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2분의 1 얘네들의 값을 차례대로 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서 알파, 베타 찾으려고 하면 답이 절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눈치는 채야 되는 게 밑줄. 알파 플러스 베타는 요 그래프를 딱 보자마자 바로 해석이 된다 아니면 되진 않는다? 돼야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잘 봐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바로 해석이 되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되겠느냐? 라고 한다면 여기 잘 보세요. 알파, 베타는 어디서 만들어지게 되냐면 여기 체크했을 때 여기서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맞니? 여기까지는요. 여기서 하나 만들어집니다. 맞지? 여기까지는. 근데 여기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얘가 포물선이고 그때 여기는 알파, 베타는 같은 y값을 가지고 있는 애들 얘네들을 이용해서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 틀려? 여기까지는? 맞지? 그러면은 우리는 사실상 얘네들 자체를 여기 대칭축으로 잡아서 가버리게 되면 이 대칭축에서부터 알파까지 떨어진 거리와 대칭축에서부터 베타까지 떨어진 거리는 서로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기 때문에 결국 여기 있는 대칭축의 좌표를 구할 수 있는데 그 대칭축의 좌표가 양 끝에 있는 거를 더한 거에 얼마로 나눈 결과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까? 2로 나눈 결과. 포물선의 대칭성을 이용하자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끝났습니다. 왜? 얘 현재 보게 되면 fx가 sin 파이 x인데 이 파이 x가 지금 현재 최대값이 되는 순간입니다. 처음으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처음으로 최대값이 되는 순간 몇 도일 때 처음으로 최대값 된다 그랬기 때문에 1이 나오는데 그 1이 되는 그 x값이 처음일 때 몇 분의 몇일 때 1이 나와? 2분의 파이지. 근데 여기에 현재 파이 줬지. 그럼 나는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파이 x가 2분의 파이가 됐으면 좋겠지.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요 파이 x가 2분의 파이가 되려면 결국 x는 몇 분의 몇만 되기만 하면 돼요? 2분의 1만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대칭축이 2분의 1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됐지? 그래서 이 문제 지금부터 그래프로 풀 건데 첫 번째 우리는 저기 알파 플러스 베타를 찾으러 가는데 그 알파 플러스 베타를 반으로 나눈 게 1로 만들어주게 되는 사인 값이라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x값은 파이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얘가 결국 2분의 1만 되기만 하면 됩니다. 요걸 이용해서 결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인지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가 된다라는 것이 나와야 돼요? 그래. 알파 더하기 베타는 1이라는 걸 알아야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뭐 여기 채워졌고 여기 채워졌고 이제 남은 거 누구 하나 남아두고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만 더 바꾸면 돼 이제. 누구 하나만 더 바꾸면 돼요. R이 아니라 갬마.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갬마라고 이거예요. 실제로. 감마.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마지막에 감마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건 감마입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 감마 바꿔볼 건데 자 감마를 바꿀 때는 오히려 잘 보세요. 나는 저기 있는 제 fx가 sin 파이 x입니다. 그때 우린 여기 있는 y는 sin 파이 x 이 그래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봐봐. 이미 얘는 한번 왔다 갔다 했죠. 됐나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한번 그럼 딱 주기가 찍힐 거지.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가 딱 한번 얘네들 사이의 간격이 주기일 거니까 여기 이렇게 주기만큼 찍힐 거야. 좌표가 정해질 거야. 맞지? 그럼 여기 요 주기만큼 정해졌는데 그 주기만큼에서 얼마만큼만 더 갔다라고 볼 수 있냐면 요 정도만 더 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게 감마지. 그쵸? 근데 잘 봐봐. 주기를 기준으로 얘 그래프를 다시 그려서 이렇게 쭉 다시 한 번 더 올려보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점점 떨어져서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보면 그때 여기 있을 때 나왔던 여기 감마까지의 간격과 여기는 알파까지의 간격은 둘이 서로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 아니야? 왜? 이게 주기함수의 특징이라니까? 주기함수는 여기 한번 이렇게 딱 그려져 있는 부분이 옆에 똑같이 그려지게 되면서 만약에 같은 y값을 갖게 되는 애들이라면 걔들 사이의 간격은 무조건 똑같습니다. 그게 반복의 매력이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무조건 같을 거니까 결국 뭐야? 0에서부터 알파까지 떨어져 있는 간격과 주기에서부터 감마까지 떨어져 있는 간격은 똑같다고요. 그게 자체로 뭐로 똑같다고요? 그거 자체가 뭐로 똑같다고요? 얘네 간격이라고. 얘네 간격 얼마라고 잡아주면 돼. 이거 가지고 표현 가능하잖아. 뭐야? 0에서부터 알파까지의 간격이에요. 얼마야? 아니지 2분의 1 아니야. 0에서부터 알파까지의 간격이야. 딱 얼마야? 그게 알파라고. 그러니까 여기 알파만큼 얘가 더 떨어진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 이해돼요? 지금 여기 관계 이해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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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해해야 돼. 지금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진환이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다 이해돼요? 요 관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관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 관계가 중요하다. 일단 여기까지 끄덕끄덕 다 됐어요? 여기까지 다 됐어요? 왜? 다시 설명해 줄까? 다시 설명해 줘? 그러니까 봐봐. 이게 지금 제 그래프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결과지. 그치? 그리고 얘는 사인 함수니까 얘가 똑같이 옆에 그려지겠지. 그럼 똑같이 옆에 그려지는 함수인데 y값을 기준으로 잡은 거지. 근데 얘들 자체가 y가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결과만 나와야 되니까 결국 감마에서 여기에서부터 감마까지 떨어져 있는 간격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져 있는 간격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같아요. 나 지금 그 얘기한 거야 계속. 그래서 여기 간격도 똑같이 0에서부터 알파 사이의 간격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이건 주기함수의 특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가지고 봤을 때 이 그래프에서 오히려 누구만 확인해 주면 되냐면 여기 얘 끊어지는 주기만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럼 얘 주기만 확인해 주게 되면 결국 감마는 결국 어떻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냐면 그 주기에서 알파만큼을 더한 거라고 다시 한 번 더 잡아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를 확인해 주는 게 마지막이 되셔야 되는데요. 그럼 요 삼각함수의 주기를 찾는 공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기 찾는 공식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기 찾는 공식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그게 바로 뭐냐면 x의 개수가 있을 거예요. 그 사인 뒤에 코사인 뒤에 탄젠트 뒤에 붙어있는 그 x 그 앞에 붙어져 있는 그 개수의 절대값 분의 원래 삼각함수의 주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원래 주기가 들어오게 되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공식을 그대로 갖다 쓰게 되면서 여기는 사인 파이 x의 주기를 찾아봐. 이해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럼 사인 파이 x의 주기를 찾게 된다면 결국 분모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x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뭐야? 파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파이 어차피 양수니까 절대값 시우나 많아지. 그래서 난 여기는 파이분의 원래 사인의 주기 몇 파이라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몇 파이? 원래 사인의 주기 몇 파이야? 2파이 아니야? 2파이?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파이분의 2파이 계산하게 되면 얘가 얼마가 돼요? 그래서 얘가 2가 된다는 걸 이용해서 그러면 여기 있는 감마는 결국 주기 더하기 알파라며. 그래서 감마가 2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뭐야? 문자 없앨 거 다 없애버리고 유일하게 남겨야 되는 애 하나만 남겼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문자 확 줄였죠. 지금 현재 보니까 얘네 대칭성이랑 주기 이용해서 확 줄였지. 지금 현재.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대칭성이랑 주기 이용해서 확 줄였죠. 봐봐. 여기 있는 거 다 썼지. 지금 현재 보니까. 그래프 잘 해석하고 싶으면 여기 있는 것들은 알고 넘어가자. 그래서.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왜? 저거 다 썼잖아. 지금. 어떻게 보니까 저거 지금 현재 다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값을 쉽게 찾고 있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저 정도는 알고 가셔야 돼요. 삼각함수 잘 해석하고 싶으면. 알겠지? 왜 1번부터 제일 빡센 거 줘서 힘들어? 이게 제일 빡세요. 2, 3, 4는 쉬워요. 2, 3, 4는 쉬워요. 할만해요. 얘가 제일 빡세요. 빡센 거를 맨 앞에 던져놔야지. 그래야 그나마 정신 차리지. 빡센 걸 맨 앞에 던져놔야 돼요. 됐어? 야, 이 정도가 최대야. 참고로 동상고랑 재고는 이거 잘 나온다. 이거 잘 나온다. 니네 둘. 니네 둘 이거 잘 나온다. 학교에서 이거 되게 좋아한다. 광성은 어렵게 내겠다 싶으면 내던데. 어렵게 내야지 하면 내던데 이거. 어렵게 내야지 하면 내던데. 자, 보세요. 그동안 기출문제에 저런 비슷한 문제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삼각함수는 너네 되게 쉽게 물어봤어요. 어떤 함수 하나 줘놓고 얘의 주기는? 얘의 최대값은? 얘의 최소값은? 뭐 이런 식이요. 문제 자체가 그냥 개 쉬웠어요. 이런 거는 너네가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근데 올해 그 선생님은 니네 작년에 평균 악랄하게 깔아놨던 그 선생님이잖아요. 평균은 작년 2학기 기말고사 악랄하게 깔았던 그 선생님이잖아. 쌤은 착하지. 그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거 나올 수도 있는 거지 뭐. 야, 여기 봐봐. 끝났어. 그럼 여기 다 됐네. 그래서 결론만 잡자면 그래서 F 알파 플러스 베타가 아까 얼마라 그랬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 1이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 1에다가 감마가 현재 뭐 더하기 뭐였어요? 감마는? 그치. 2 더하기 알파였고 거기에 우린 또 얼마 더할 거냐면 1 더한 거. 이게 현재 첫 번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F에 알파 플러스 베타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또 얼마였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또 얼마야? 1. 그러니까 여기에 1 더하기 2분의 1까지 해준 결과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네들을 더해준 게 정답이니까 그럼 봐봐. 끝났네. 야, 그럼 얘 계산해봐. 그럼 얘가 F. 그럼 얘가 얼마야? 1 더하기 2 더하기 1이지. 얼마냐? 4죠, 4.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4 더하기 알파. 이거 더하기 우리는 F. 결국 얘네들 더하면 되니까 얘는 몇 분의 몇이 돼요? 1 더하기 2분의 1 하면? 그치. 2분의 3을 더 더해주면 되겠죠? 얘가 정답이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요. 얘만 다시 한 번 더 바꾸면 돼. 근데 아까 잡았다시피 주기는 2야. 다시 한 뭐야? 이 간격으로 얘네 계속 죽일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간격으로 얘네 죽이면은 4는 결국 2의 배수지. 날라가 안 날라가 그러니까 얘 0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주기함수의 힘이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주기만큼 더한 거니까. 그래서 얘네 다시 0으로 바꿀 수 있게 되면서 결국 얘가 뭐야?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얘가 그래서 F 알파에다가 F 2분의 3을 더해준 게 됩니다. 그럼 F 2분의 3은 바로 나오죠. 여기 X에 2분의 3 집어넣으면 되니까.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사인 2분의 3파이거든. 그럼 사인 2분의 3파이 아까 찾았지? 뭐라고 마이너스? 그래 270도 사인값 얼마야? 찾았잖아 여기서. 뭐라고? 마이너스 1. 이거 외워.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 마이너스 1이야. 뒤에 거는. 그리고 앞에 거는 알파 찾는 거지. 그럼 알파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 몇 분의 몇이었어요? 지금 현재? 2분의 3이야? 알파 넣었을 때 함수값 얼마였어? 지금 현재 알파였을 때 함수값 얼마야? 그래프에서 줬잖아. 알파였을 때 함수값 뭐야? 2분의 3 아니야 임마. 3분의 2 아니야? 3분의 2? 이거지 이거 y값.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3분의 2. 거기에서 우리는 f 2분의 3, 즉 마이너스 1을 더해주면 돼요. 이게 정답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계산하시면 됩니다. 정답 마이너스 몇 분의 몇이 돼요? 그러니까 정답 마이너스 몇 분의 몇? 그치.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이 정답이에요. 대칭성을 활용해서 푸는 문제는 요 정도 선에서 나오는 게 끝일 겁니다. 근데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좀 이해를 하고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시게 되면 오히려 좀 편안하게 풀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는 좀 확실하게 잡고 넘어가셔야 되겠고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뭐냐면 주기야 주기.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주기랑
함수값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포물선의 대칭성. 얘네들이 여러분들 시험 문제 풀 때 반드시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 좀 잘 기억을 해주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다 됐나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됐니? 됐니 안 됐니? 여기까지 됐니 안 됐니? 됐어요? 그럼 밑에 거 한번 연습해봐. 1-2번. 1-2번 하나 해보세요. 걔는 지금 했던 거보단 쉬워요. 1-2번 해보세요. 시작.
삼각함수는 지금 여기 얘기한 것처럼 그래프 대칭성이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울 겁니다. 대칭성이 제일 어려운데 그 대칭성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고난도 문제들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 대칭성은 원리를 좀 제발 깨우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모르겠으면은 알 때까지 괴롭히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 부분은 내가 감히 강조합니다. 대칭성은 제발 도야 듣고 있지? 대칭성은 제발 연습 좀 많이 하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애초에 여러분들 4주차 프린트 드린 거에 대칭성 문제 연습 많이 하라고 연습 문제 많이 넣어놨습니다. 대칭성 문제 많이 연습하세요. 근데 이거 그것만 얘기해줄게. 대칭성은요 어느 순간 딱 한번 깨우치잖아요. 그때부터는 그대로 풀려요. 다 그게 풀려. 삼각함수는 그 과정만 깨우치면 됩니다. 그 과정을 깨우치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거 깨우치면 끝나요. 삼각함수 자체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만 잘 보시면 되겠고. 자, 이런 거 나왔다. 시험 문제. 광성고가 이런 스타일이죠. 이런 거 나왔다. 몇 분 컷? 그동안은 이런 게 나왔죠. 그동안 이런 것만 나왔죠. 니네 학교는. 이런 거 나오는 순간 뭐 암산 가능하시면 암산하세요. 야, 그리고 이거 얘기해줄게. 야, 이거 푸는데 그래프를 그리고 자빠졌다? 답답한 거다.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자, 그래프 그리지 말고 그냥 바로 최대최소 찾을 겁니다. 최대최소 그냥 바로 가자. 최대최소는 누가 모든 걸 결정한다라는 것만 잡아주면 되게. 여기 누가 모든 걸 결정합니까? 파이도 필요 없어요. 사인. 그러니까 사인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왜? x가 뭔지만 나오면 알아서 파이랑 합쳐질 뿐이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사인은 항상 몇과 몇 사이에서 왔다 갔다 거린다는 것만 알고 있기만 한다면 그치? 끝. 그러면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그러면 최대값은 뭐야? 1 아니면 마이너스 1 넣었을 때가 최대야. 최소값도 마찬가지 1 아니면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만 최소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최대최소를 찾으려면 여기 밑줄을 긋고요. 저렇게 함수가 이렇게 하나만 주어졌을 때 최대최소를 찾을 때는 반드시 바로 뭐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냐면 그때 여기는 삼각함수의 값이 있을 거거든요. 그때 여기는 삼각함수의 값이 결국 몇과 몇일 때를 봐주면 되냐면 마이너스 1과 1일 때 이 두 가지만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랑 1일 때를 집어넣으면은요. 너네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사인 전체를 내가 마이너스 1로 취급하거나 아니면 1로 취급할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1 넣었을 때가 제일 크겠냐 아니면 마이너스 1 넣었을 때가 제일 크겠냐? 1? 얘는 오히려 마이너스 1 넣어야 돼요. 앞에 마이너스 2 때문에. 그쵸? 여기까지는요. 마이너스 1 넣었을 때가 더 크지 않겠냐?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때문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가 더 커요. 그럼 마이너스 1 넣어봐. 얼마 나와? 결론적으로? 야, 여기 마이너스 1 넣어봐. 얼마야? 5잖아. 최대값 5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최소값은요. 얼마 넣었을 때가 오히려 더 적게 나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1 중에선 1 넣었을 때 오히려 더 적게 나오지. 그럼 1 넣으면 결국 3 빼기 2지. 얼마야? 1이니까 최소값은 1.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막판 주기 남았습니다. 그럼 주기 구하는 공식. 그것만 기억하면 주기는 금방 구하지. 왜? 주기는 이미 알아. 바로 뭐냐면 x 앞에 붙어져 있는 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x의 개수의 절대값을 붙이고 거기에 우리는 원래 삼각함수의 주기. 그러니까 원래 주기를 올리면 되는데 그러면은요. 여기 잘 보시게 되면 끝났네. 자, 그럼 끝났어. 다 왔어. 왜 안 지워져? 그래서 원래 주기. 그래서 여기 원래 주기 이렇게 쓰게 되면 끝났습니다. 왜? 원래 x의 개수의 절대값인데 그럼 x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몇 파이? 지금 현재 보니까 몇 파이? 3파이.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3파이분의 원래 주기 몇 파이예요? 지금 현재 사인의 원래 주기 몇 파이? 사인의 원래 주기 몇 파이? 2파이. 그럼 이거 집어넣게 되면 얘 약분하면 되잖아. 몇 분의 몇이 그래서 p인 거야. 그러니까 주기는 몇 분의 몇? 3분의 2인 거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문자 m과 소문자 m과 그 다음에 p.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5랑 1과 그 다음에 3분의 2 이것만 더해주면 되겠지. 다 더하세요. 정답 얼마예요? 그러니까 정답 얼마예요? 그러니까 얘 계산하면 정답 얼마야? 그치? 3분의 20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3분의 20 이렇게 찾으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삼각함수가 하나만 들어갔을 때 최대 최소는 무조건 그 삼각함수가 최대 최소일 때만 확인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 사인 전체가 마이너스 1일 때랑 사인 전체가 1일 때가 어차피 최대 최소니까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사인 자체가 가장 클 때 사인 자체가 가장 작을 때를 기준으로 함수값 두 개를 찾은 거예요. 아니지. 그냥 삼각함수의 값이라고 했잖아. 그냥 사인 전체가 1인 거야.
그러니까 얘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지. 사인 맹 얘가 그냥 1인 거야. 그냥 얘 전체가 1이 되는 경우 아니면은 얘가 전체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 그 두 가지만 판단한 거예요. 왜? 사인은 x가 뭐가 됐든 간에 무조건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거릴 거고 어차피 최대값과 최소값만 찾으라 그랬지 그걸 만족해준 x를 찾으라는 게 아니야.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최대 최소는 무조건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삼각함수가 이렇게 하나만 주어졌을 때는 요대로만 판단하면 돼. 개꿀이지 여기까지는요. 근데 요렇게 조금 꼬았다. 그럼 여기 빈줄 3번 이렇게 조금 꼬았을 때는 그럼 얘네 어떻게 풀면 되겠습니까? 라는 것까지만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조금 깠다. 조금 깠어요. 조금. 그럼 여기 조금 깠는데 그 여기 조금 꼬았을 때는 그럼 얘네 어떻게 풀면 되겠습니까?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럼 여기 잘 봐봐. 1번 보니까 우리는 불편합니다. 왜? 삼각함수가 몇 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2개. 그쵸? 여기까지는요. 삼각함수 2개라서 되게 불편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문자로 바꿀 수 있도록 결국 문자 통일이라도 시켜야 돼? 아니면 시키지 말아야 돼? 시켜야 되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감을 잡으셔야 돼요. 개념 때 연습을 잘했으면 여기 잘 기억할 거고 아마 지난 시간 내용을 잘 들었다면 여기는 바로 보일 겁니다. 그럼 여기선 유일하게 관계식을 이용해서 바꿀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곱일까요? 아니면 1차일까요? 제곱입니다. 왜? 우린 이미 알아야지. 우리 제곱은 가장 유명한 관계식 하나가 있지. 제곱만으로 나오는. 그게 바로 사제코제의 합은 무조건 얼마? 그치. 이걸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저걸 이용하게 되면 1번은 결국 어떻게 되냐? 저기 있는 코사인 제곱은 얘만 남기면 되니까 사인 제곱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저기 있는 제 코사인 제곱을 사인으로 바꿔버릴 수가 있게 되면서 적어도 뭐야?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1-사인의 제곱으로 코사인 제곱을 바꾸게 되면서 여기에 우리는 2사인 더하고 거기에 3 빼주고 이렇다 보니까 얘네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사인 제곱에 더하기 2사인 그 다음에 우리 얘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2라는 사인에 대한 2차 함수 나오시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사인에 대한 2차 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 얘네 문자라도 통일돼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 그냥 하나의 문자라고 취급을 해서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사인 x 자체를 내가 t라고 바꿔봐.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사인 x를 t로 바꾸게 되면 그래서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그래서 몇 제곱이 되냐면 이렇게 t제곱에 그 다음에 더하기 우리는 2배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사인 대신에 t 그 다음에 우리는 마이너스 얼마가 되는 거냐면 2가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현재 몇 차 함수로 바뀌냐면 2차 함수로 바뀌게 되고 그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확인해 보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확인할 건데 우리 사인 자체는 항상 범위가 제한된다. 범위가 제한되진 않는다. 되죠? 항상 몇과 몇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우리 사인의 함수값은 항상 몇과 몇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그치.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그 제한된 범위 t 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가면 되냐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만 가면 된다. 여기까지만 잡아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얘가 현재 2차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현재 2차 계수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얘는 현재 위로 볼록인 그래프 아니면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 위로 볼록인 그래프였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꼭지점이 어딘지 확인해 줄 필요는 있겠죠. 그쵸? 축이 어딘지 확인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축으로 다시 한 번 더 정리. 그래서 마이너스로 묶어줬을 때 나오게 되는 여기는 t제곱 마이너스 2t 그 다음에 여기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숫자들을 더해주면 돼. 그러니까 여기 더하기 얼마 해주고 더하기 1 해주고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랑 붙여서 밖으로 나가면 되겠지. 그러니까 밖에 더하기 더 얼마를 해주면 끝나기 때문에 그치 더하기 1을 더해주게 되면은 끝이죠. 그래서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그래서 우리는 t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는 것도 같이 나오게 됩니까? 얘네 계산 마이너스 얼마예요? 그러니까 그치 마이너스 1이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쭉 나왔네. 어차피 여기 t에 해당하는 요 축인데 얘가 현재 1이잖아요. 그냥 플러스 1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1을 기준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우리 그래프 그릴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 t의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판단할까요? 우리 지금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만 판단하겠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2차 함수 입장으로 봤을 때 여기는 t 미지수는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만 판단할 거니까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판단하겠다. 이렇게 되어야 돼. 연결되죠? 지금까지. 그럼 여기까지 연결하게 되면서 그럼 자연스럽게 최대 최소 어디서 나오는지 확인되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최대값을 찾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따라서 우린 여기에서 최대값 대문자 m부터 그럼 최소값 소문자 m까지 얘네들을 찾아주면 되겠는데
그럼 최대값은요. 현재 마이너스 1 넣었을 때가 최대예요? 아니면 1 넣었을 때 최대예요? 지금 현재 여기 있는 t에다가 그치 t가 1일 때가 최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을 집어넣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함수값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얼마? 1 넣으면 얘 함수값 마이너스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 현재 최대값이고 최소값은요. 얼마 집어넣었을 때니까 t가 그치 마이너스 1 넣었을 때가 오히려 가장 작았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돼. 여기다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그러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결국 마이너스 얼마가 최소값이 되면서 마이너스 5가 최소값이 되면서 2를 뭐 해준 게 정답이야? 결론적으로 더해. 그러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는 것도 나오게 되고요. 그렇지 마이너스 6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2번도 그러면 같은 원리로 똑같이 풀자면 누구를 치환해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야. 2번도 그러니까 사인을 치환하면 돼. 그러니까 얘 사인을 치환하게 되면 얘 잘 봐봐. 우리 이제 좀 슬퍼요. 난 슬퍼요. 왜? 제 분모의 지금 뭐 연애 못해서 임마.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럼 얘가 현재 분모에 t가 들어가 있는 그리고 분자에도 마찬가지 t가 들어가게 되는 얘는 무슨 함수가 돼? 사인 치환하면 이제 무슨 함수가 돼? 야 이거 무슨 함수야? 1학년 때 배우잖아. 이게 뭔 함수야? 이게 뭐야? 분모에 문자가 있는 함수. 이걸 우리 무슨 함수라 그래? 뭐 1차 함수야. 그치 이걸 유리함수라고 하지. 그쵸? 그래서 이거 유리함수죠. 여러분들 수학 때 배우신 거. 그래서 얘가 유리함수예요. 그때 여기 있는 얘 t 사인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t는 항상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알기만 한다면 0과 1이에요? 아니면 마이너스 1과 1이에요? 그치 마이너스 1과 1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원래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최대 최소를 판단하겠죠. 원래는. 그쵸? 근데 우린 똑똑하잖아. 그럼 똑똑하면 우린 여기 어차피 얘는 점근선이 안 걸치게 줄 거니까 최대 최소는 무조건. 그러니까 양 끝에를 집어넣은 게 최대 최소야. 맞아 틀려? 맞지? 왜? 유리함수는 잘 생각해보면 얘가 이렇게 그려지든 아니면 요렇게 그려지든 뭐야? 점근선만 아니면 계속 올라가거나 계속 떨어져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결국 뭐야? 양 끝에서 최대 최소를 갖는다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프 모양을 바탕으로 해서 오케이. 그럼 나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얘를 t에 대해서 치환했으니까 사인 전체를 t로 치환한 ft라고 잡으면 결국 최대 최소는 결국 t가 얼마일 때랑 얼마일 때에서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t가 얼마랑 얼마일 때에서 최대 최소를 갖게 된다라는 거야.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1과 어디? 1.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1일 때 이 두 가지만 확인해 주면 끝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둘 다 집어넣어봐.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둘 다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결론적으로? 야 여기 둘 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야? 응 분자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이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1 집어넣으면 얘는 몇 분의 몇이 되냐? 마이너스 3분의 1 되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누가 제일 작아? 위에 게 더 작지. 그러니까 최소값 찾으라니까. 얘가 답이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최소값 마이너스 3입니다. 여기까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여긴 쉽죠? 한번 조금만 연습해봐. 3분만 드릴게요. 지금 한번 연습해보세요. 연습 조금만 해봐. 준비 시작. 얘네 두 개까지.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고 마지막 남은 그래프 문제는 되게 중요한 기출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좀 한번 해보세요. 연습을.
영어는 영어쌤한테 얘기하세요. 자, 사가 싫어지네요. 자, 이 문제 마지막으로 하나 보고 끝내겠습니다. 빈출 4번입니다. 자, 동상고 이런 거 좋아하죠? 동상고 이런 거 좋아하죠? 광선고 갑자기 니네 학평처럼 나오겠다 하면 저런 거 나오는 거야. 저런 거 나오는 거예요. 이거 2023년에 나왔던 6월 고3 모평 기출 문제입니다. 평가원 기출 문제고요. 4점짜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이거 4점짜리였고 오답률이 중간. 그러니까 60% 정도는 됐던. 그러니까 정답률이 한 60% 정도 나왔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풀기에도 마냥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딱 하나만 잡아주시면 되는데 그 이 문제 잡아줄 건 딱 하나 바로 뭐냐면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대놓고 얘기할게요. 바로 뭘 해석 잘 하시면 되냐면 저거나 이거 그래프 해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 해석하는 거에만 제발 집중을 하자.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모든 거를 다 그래프로 그려서 이 문제 설명할 거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이 문제를 풀 때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면 이 문제는 오히려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래프를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세요. 자, 또 자연수 A, B가 있습니다. A랑 B는 자연수야. 오케이. 그때 fx가 적다고로 생겼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가랑 나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너네가 지금 현재 확 끌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조건 문제가 있으면 확 끌려야 되는 게 먼저 있어야 돼. 그걸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가에 확 끌려야 됩니까? 아니면 나에 확 끌려야 됩니까? 여기선 나에 확 끌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히려 나에 좀 확 끌리셔야 돼요. 오히려 좋아요. 자, 그때 여기 있는 나에서 얘기해 주는 게 바로 뭐냐면 1학년 때 배웠던 거 하나를 좀 다시 가지고 와야 돼. 그게 바로 뭐냐면 곡선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 그거를 좀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얘 나를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거 이거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 미리 얘기한다. 이거 수투 미분에서 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미분할 때 이거 되게 많이 쓸 거니까 이거 최대한 빨리 원리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학년 때 배운 거라 쉬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1학년 때 배운 건데 미분에서 한 번 더 쓸 거야. 미분에서 진짜 많이 쓸 거고 선배들도 이걸로 많이 맞췄습니다. 이런 문제들. 알았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선배들도 이런 거 많이 맞췄고 너네들도 당연히 미분 들으면은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 알아. 이씨. 애초에 중간에 많이 끌었잖아. 이씨. 이미 시계 보고 있어요. 자, 여기 시계 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 이제 보게 되면 그래서 얘네들 봤을 때 잘 봐.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곡선은 2참수만 배웠으니까 아직까지. 그래서 2참수와 그 다음에 직선 아무거나 잡죠. 그럼 직선이 이렇게 딱 잡았을 때 그럼 이렇게 우리가 교점이 생기지. 그럼 여기서 우린 곡선과 직선이 만나게 되면서 교점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 여기 있는 교점을 우리는 요 곡선과 직선에 뭐라고 얘기를 해? 여기 있는 이때 요 교점이 있죠. 그때 여기 있는 요 교점을 얘를 우리는 fx라고 잡고 여기 있는 곡선을 그 다음에 여기 직선을 gx라고 잡았을 때 이 교점이 얘네들이 만나고 있는 점이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fx랑 gx랑 같다라고 했을 때 요 방정식에 결국 뭐가 된다라는 것도 같이 눈치채고 있어야 돼요. 이 교점이 얘네들이 서로 같다라는 방정식으로 만들어졌을 때 나오게 되는 그 뭐야 이게 뭐가 되어야 돼? 뭘 다음 시간이야? 이것까지 해야 돼. 이게 뭐야? 이게 해가 돼야 되겠죠? 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 지난 시간에. 야 봐봐.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걸 배웠단 말이죠. 저번에.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1학년 때. 그래서 우린 곡선과 직선이 있을 건데 얘들이 만나게 되면 그때 그 곡선과 직선의 교점의 x좌표가 우리가 찾고자 했던 방정식의 실근이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한다고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나를 보게 되면 그럼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주어졌던 여기 있는 방정식이죠. 그때 여기 있는 요 방정식의 뭐의 개수를 확인하는 거냐면 밑줄 쳐볼래? 이 방정식의 뭐의 개수 확인하는 것이 되는데 그치? 밑줄 실근의 개수를 확인하는 것이 되는데 그 실근의 개수는 진짜 말 그대로 뭐야? 얘네들의 교점의 개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fx는 y는 fx를 그대로 잡아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y는 제로라는 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얘를 무슨 축이라고 얘기하지? y는 제로는? 그치 이걸 x축이라고 하죠. 그때 얘네들 사이에 즉 얘네들 사이에 실근의 개수니까 결국 뭐의 개수랑 같다라고 잡아주면 되는 거냐면 그때 얘네들의 교점의 개수를 확인해 주면 된다고. 그때 그 교점의 개수가 우리가 찾고자 했던 실근의 개수고 그 교점이 몇 개가 된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돼요. 지금 현재 얘가 현재 4개가 된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봐봐라. 그럼 얘가 현재 sin x고요. 얘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는 이해됐나요? 그러면은요.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봤을 때 그럼 나는 어쨌든 저렇게 그려질 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가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끝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가를 봤더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함수값은 무조건 0보다 어때야 되기 때문에 크다야 크거나 같다야? 크거나 같다이기 때문에 결국 뭐야? 얘 최소값도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값 자체가.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종합해서 그래프를 그려봐. 근데 우리는 지금부터 누구와의 교점을 찾아야 되냐면 여기는 x축과의 교점을 찾아야 돼. 그쵸? 그러면은 사인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려면 결국은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x축과 만나고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x축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점을 확인해 주게 되면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x축과 만나고 있는 그 유일한 점과 그래프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역추론을 좀 해볼 수도 있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봐. 최소값이 만약에 잘 봐. 그래프를 내가 이렇게 그리는데 최소값이 만약에 0보다 컸어. 그래서 이렇게 간다고 쳐봐. 그럼 이렇게 간다고 하면 실근 있냐? 이거 절대 없죠. 그치? 왜? x축과 만나고 있는 것이 없잖아. 그럼 실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건 아닌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 저걸 만족하면서 0과의 교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실근이 나올 거니까. 그럼 그 실근이 나오게 하려면 결국 최소값이 누구랑 딱 맞닿을 수밖에 없는 것이 돼요. 최소값이 결국 누구랑 딱 맞닿아야 돼. 그러니까 0과 맞닿아야 되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셔야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근데 우린 몇 개 만나게 그리면 돼? 최소값 자체가 몇 개 만나게 그리면 돼? 4개, 실근의 개수가 4개니까 그래서 우리는 4개가 만나도록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 끝.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봐봐. 얘네들을 이렇게 잡았을 때 그러면 얘가 현재 우리가 하나의 근이 나올 거고 여기에 이렇게 두 번째 그래프가 나올 것이면 여기에 있는 세 번째 그래프도 나오고 막판으로 여기 네 번째 그래프까지 나오게 되겠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잡았을 때 그럼 얘네들이 나오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오려면 적어도 우리는 얘 주기 몇 개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주기 몇 개가 필요해요. 주기는 얘 현재 그래프 똑같은 게 몇 개가 필요해. 적어도 4개가 필요하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적어도 4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나는 지금부터 그래프 4개 확인한다. 여기까지 되셔야 됩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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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판 이렇게까지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요. 두 가지 조건만 확인하시게 되면은 완성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2파이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어차피 우린 2파이까지만 그릴 거니까요. 그리고 2파이는 애초에 포함하지 않으니까 2파이가 이렇게 된다라고 잡아주게 되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로 잡아줄 수 있는 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건 최소값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fx의 최소값을 찾아요. 그럼 여기 있는 최소값은 여기 있었던 제 사인 자체가 마이너스 얼마가 되었을 때 순간이라고요? 자, 여기서는 a가 양수야. 자연수야. 그러니까 사인이 얼마가 됐을 때가 최소값이겠니? 1과 마이너스 1 중에선. 여기서는 얘가 양수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붙었을 때가 제일 작겠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지.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됐을 때 나오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a 더하기 8 마이너스 a가 된. 그리고 마이너스 2a 더하기 8이 최소값입니다. 얘가 얼마가 돼야 돼요? 첫 번째 얘가 얼마? 얘가 얼마? 얘가 얼마? 최소값 얼마? 아니지. 얘가 얼마? 최소값 얼마라고 했어? 최소값. 최소값 얘가? 그건 사인이고요. 사인이고 결론적으로 얘가 다 올려쳤지. 그럼 올려쳤을 때 나오게 되는 함수값의 최소값은 최종적으로 얼마가 돼야 되냐고. 이 그래프를 만족하려면 얘가 0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0이다. 이거 먼저 풀어주게 되면 a가 나올 것이고.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넘어가게 되면 2a가 그래서 8이 되면서 a가 그래서 4가 된다는 게 나오게 될 것이고요. 첫 번째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왜냐면은 요 조건을 만족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게 지금 이제 저기 있는 가조건을 만족해주는 유일한 증거가 되니까. 됐죠? 여기까지는요. 뭐 다음 시간에 일찍 끝내줄게. 지금 오버한 만큼 일찍 끝내줄게요. 그거에 플러스 5분 더. 거기에 플러스 5분 더.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고 1분 안에 끝나 어차피. 1분 안에 끝나. 자,
그럼 얘가 이렇게 잡아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잡을 건 주기죠. 그럼 원래 사인의 주기를 생각해봐. 원래 사인의 주기를 가지고 두 번째. 그럼 우리는 주기를 그리는데 우리 2파이까지 그래프가 4개가 최소 그려져야 됩니다. 맞아 틀려 여기까지는요? 맞지? 그럼 그래프가 4개가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 그래프 4개를 그리기 위해서는 결국 뭐야? 주기가 4번 반복이 되어야만 합니다. 2파이까지.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주기를 잡으면 잘 봐. 이 2파이까지의 간격을 4등분 하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4등분 하셔야 된다는 소리니까 그럼 4등분을 해보라고. 그럼 여기 하나가 몇 분의 파이가 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4분의 2파이니까 결국 2분의 파이씩으로 쪼개지면 되겠죠. 이게 최소 주기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분의 파이, 2분의 2파이, 얘가 이제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2파이. 이렇게 최소 주기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조금 더 압축돼가지고 평행이동을 하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지만 무조건 얘가 이렇게 수축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늘어나거나 둘 중에 하나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했던 B는 자연수밖에 되지 않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B는 자연수밖에 안 되니까 결국 뭐야? 일단 우리가 완벽하게 잡아주는 애들로 먼저 끊어놓은 다음에 문제를 풀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지금 여기서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의 주기를 구하면 B분의 그래서 우리는 2파이를 구한 게 가장 작은 2분의 파이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서 풀면 돼. 만약에 여기서 자연수가 안 나오면 다른 거 찾으셔야 되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다행히 쟤는 저기서 자연수 나오지. B 얼마야 그러니까? B가 얼마야? 3이라고 B가? 4죠? B가 4. 그래서 B가 4라는 게 나오게 되니까. 둘을 더해준 게 정답이에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정답은 얼마가 된다? 정답은 8입니다. 오케이? 다음 시간에 15분 일찍 끝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어요.